일본 문화가 흥행한 적 있지만 그건 주류가 아니었고 한국은 그와 달리 주류 문화이며 일시적 유행도 아니다. 유럽 최대의 마케팅 전문지 중 하나인 더 드럼은 현재 우리 한류 문화의 전 세계적 유행이 한때 스쳐 지나간 일본 문화와는 달리 주류이며 일시적 유행도 아니기에 한류에서는 마케팅 부분의 전략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한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한국 문화에 놀라운 부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팬데믹이 어떻게 마케팅 산업의 세계화를 가속시켰는지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중문화인 한류가 어떻게 한류 팬들의 구매력을 끌어내 지역을 초월하는 세계 최대 문화 수출품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 대중문화인 한류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TV 시리즈,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과 같은 영화, BTS와 블랙핑크와 같은 K-팝을 앞세워 미국에서부터 필리핀, 태국, 영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를 장악하여 사상 최고의 수요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는 한국과 일본 문화의 차이점도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서구 세계가 꽤 오랫동안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에 집착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닌데 서구 세계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첫 대상은 일본이었다는 것인데요.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지브리 스튜디오, 포켓몬과 같은 문화적 히트로 성공적 순간을 보낸 바 있으나 그 당시 일본이 갖지 못했던 것은 지금 한국 문화가 가진 디지털로 세계화된 현실이며 접근성 자체가 달라진 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허나 차이점이 꼭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보편성이라 지적했는데요. 일본은 여전히 엉뚱하고 기발한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류가 아닌 반면 한국 문화는 접근성이 매우 좋고 한국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한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소수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을 뿐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일시적 유행으로 끝났지만 우리 한류 문화는 그와 반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디지털적인 혜택을 받은 부분도 있다는 기사는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 K-팝 팬덤이 번성하여 시너지를 발휘했고 틱톡을 통한 부분도 한류가 글로벌화되는 부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케팅 전문지답게 이 한류를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최고의 마케팅 툴이 한류이기 때문인 것인데요. 기사는 브랜드들은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게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를 통한 기회를 포착해야 하며 그것이 브랜드들에게 진정한 글로벌 체험이 될 것이라면서 수십억 개의 한류 관련 SNS가 넘쳐나는 온라인 시장에서 그 가치를 잡아야 한다 조언했습니다. 기사는 그 예시로 지난 4월 맥도날드가 BTS 제품을 발표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발표 이후 해당 제품은 곧바로 미국에서 1위, 전 세계 2위의 트렌드가 된 것을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K-스타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그 특징으로 K-팝 스타들은 팬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을 꼽았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분석 컨설팅 기업 칸타그룹의 부사장 샌딥 두타는 이런 K-스타들의 모습을 기업들 역시도 교훈으로 삼아 소비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 문화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기에 이것을 이용한 마케팅의 한 사례를 보면 전 세계 96개국에 432개의 지사를 둔 미국의 광고 대행사인 그레이 글로벌 그룹의 태국 지사가 K-팝 걸그룹 블랙핑크와 함께 K뱅크를 위한 광고를 시작하자마자 4주 만에 무려 50만 개의 계좌가 급증해버렸고 100만 장의 체크카드가 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의 스마트텔레콤은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주연 배우인 현빈과 함께 브랜드 포지셔닝을 재개했다는데요. 그레이 글로벌 그룹 필리핀 최고 전력 책임자인 아그네스 마르티네즈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류 물결은 더 강해지고 넓어져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고 빠르게 주류가 되었다라면서 다양한 한류 스타들의 활용을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디지털 브랜드들의 최적의 마케팅 방법으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가 가진 힘은 단순히 기업 광고의 효율성을 넘어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하고 있는 증거라는 부분도 언급하는 기사인데요. 글로벌 트렌드 분석 기업 포어사이트 팩토리의 마것 페퍼스는
현재 우리는 디지털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류가 번성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도 있어야 한다라면서 현재 최신 글로벌 트렌드 중 하나는 다양화와 탈식민화로서 소비자들이 기업들의 갑질에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전 세계 대중문화의 많은 부분을 지배해온 일종의 서구권 문화가 최고라는 사고방식에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비록 서구권 문화가 항상 미디어를 지배할 것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오는 한류라는 대중문화는 신선하고 새롭다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커졌으며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요인들로 그들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것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예시로 BTS를 들었는데요. BTS와 같은 그룹들이 보여주는 감사와 존경, 겸손과 같은 영속적 가치들은 현재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고, 그들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현대적이고 열정적이기에 사람들이 이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스토리를 실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 우리는 적어도 미디어 영역에서는 영어의 지배가 종말을 고하는 시작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류의 인기가 전 세계의 대중문화의 탈서구권, 탈영어권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증거가 될 정도로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분석인 것이죠. 그녀는 그런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국은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할리우드 수준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넷플릭스 시청자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콘텐츠를 찾아다니고 있으며, 그들은 이런 한국 작품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보고 다른 문화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한류의 미래는 밝고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류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면서 이는 음악, 드라마, 영화 장르에 스며든 문화적 현상이며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술, 한식의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비영어권 콘텐츠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류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가진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세비야 지역지는 넷플릭스의 첫 번째 포르투갈 드라마 시리즈 글로리아가 등장한 것이 한국과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 대성공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영어권 국가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로 확장되는 추세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류가 보여주고 있는 보편적 주제 설정과 퀄리티가 반드시 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마케팅 전략 전문지의 분석처럼 실제로 그런 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는 단순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중문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 것인데요. 늘 말씀드려왔지만 한류는 단순한 대중문화 수출품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도 너무 자랑스럽지만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한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브랜딩하는 최고의 마케팅 툴이며 실제로 어마어마한 소프트 파워 국력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점들이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실제로 한류가 이 땅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 구체적 사례들을 바이스톰이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